300년 동안 계속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또 모티브가 완성이 되면 계속 써요. 그냥 우려먹기. 끝까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 나르메르 이전 시대를 영왕조, 시왕조라고 부른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네. 이미 그 시대 동안에 이런 도상들이나 이런 어떤 형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 머리채를 잡고 무기로 내려치는 장면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계속 나타나요. 고정된 어떤 그 모티브인데 계속 나타납니다. 요거는 조금 지나서 기원 3000년경 넨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상하판인데 진짜 정형화된 표현 방식이네요. 거의 뭐 말씀을 파라오의 드릴게요. 시그니처 포즈처럼 그렇죠. 된 것 같네요. 똑같죠. 오! 이거는 중앙국 시대예요. 되게 마음에 들었나 한 보다. 1000년 넘게 지났어요. 황금으로 만든 일종의 가슴 펜던트인데 똑같죠 포즈. 또 한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똑같죠. 근데 여기 차이가 하나 더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때려잡고 있는 그 앞에 누가 서 있죠. 파라오가 들고 있는 무기가 좀 바뀌어요. 일단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적들을 때려잡아서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런 모티브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 파라오가 들고 있는 저 무기는 검이거든요. 코펫이라고 하는 약간 꺾여져 있는 칼이에요. 신전에도. 와. 마찬가지죠. 이제 람세스 2세입니다. 이제 아까 보신 거에서 또 한 200년, 150년 흘렀어요. 이제 가장 왼쪽에는 이 당시 최고 신이 아멘신이 서 있습니다. 아멘신. 적을 때려잡아서 아멘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 아들 메렝프타. 다 똑같네요. 예, 계속 똑같이 사용돼요. 아까 보셨던 나르메르 팔레트로부터는 거의 한 20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우와. 50년을 지나서 람세스 3세 장례신전의 탐문 이제 머리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상이집트의 왕관 쓰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아멘신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남쪽 부분은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파라오가 상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저 신은 아멘신인데 아멘신은 이제 룩소르죠. 테베 그러니까 상이집트 지역의 이제 신이고요. 북쪽면은 대칭적인데 신과 파라오의 모습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는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고 왼쪽에는 태양신 라, 헬리오폴리스, 하이집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숭배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무기를 잡고 여러 사람들 머리채를 잡고 내려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 끝에는 이시스 여신이 서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시스 예. 여신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저 파라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스 12세예요. 기원전 50년이니까 이제 3000년이 지난 거죠. 3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사용이 된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또 다른 신전, 에드프 호루스 신전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서기 2세기예요. 이 사진은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똑같은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파라오는 누굴까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로마 황제 이름 기억나세요? 이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죽는 콤모두스의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 전성기 때 황제 5명 중에서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카르투시 안에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300년 동안 계속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또 모티브가 완성이 되면 계속 써요, 그냥. 우려먹기. 끝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보수성,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 적을 잡고서 내려치는 요 포즈.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나르메르는 고고학적으로 되게 자주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존재가 기록이 있다고. 심지어는 이집트 밖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아라드라고 하는 지역에 출토된 토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레크라는 게 되게 약식으로 그린 건데 세레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직사각형 틀이 있고 아래쪽에 그 요철 형태가 들어가요.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이 쓰여지고 그 직사각형 틀 상단부에 동물이 한 마리 올라가는데 거의 항상 매가 올라가요. 호르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나르메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르. 매기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거 그 글자입니다. 나르구나. 근데 이제 약식으로 이제 쓰여진 거죠. 이런 게 이스라엘 남부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가 이미 이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까지는 진출해 있었다. 유물로서도 확인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이 확인된 나르메르 이 세레크의 사례가 한 20개는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토기에도 이제 완형 토기인데 저기 보시면 네, 가운데 보여요. 상단부에 여기는 조금 더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르메르라고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메르는 정말 고각적으로는 완벽하게 확인이 돼, 존재가.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사례를 잠깐 전에 말씀드린 거고, 또 이집트 쪽에서 나타나는 문자 기록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요런 것도 나타납니다. 이게 파라오의 이름들이에요. 이제 원통역 인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제 글자들인데 한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의 원통 실린더가 있어요. 요거를 점토판에 굴리면은 글자들이 쭉 쓰여집니다.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름을. 그 나르메르라는 글자는 저 나르메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에서 새 모양 보이시죠? 네.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글자 고양이? 있죠? 고양이? 아니, 저게 누워있는 그 거? 맥이에요. 맥이 모양 글자예요. 끌 보이죠? 네. 그게 나르메르예요. 나르메르가 2번 반복돼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자칼 모양 글자랑 저 부분은 이제 켄티 아멘티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아누비스 신의 일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이제 서방의 지배자라는 뜻의 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파라오가 죽고 나서 파라오들인 것 선조들. 같아요. 아. 예, 호르 아하가 있고요. 아하.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우리 외워놔요. 저 파라오들 볼 건데 네. 호르 아하, 호르 아하. 제르, 제트, 덴, 메르네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오들의 제위 순서예요. 제위 순서.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메르네이트 기억 안 나세요? 대머리 독수리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르네이트 이제 항성님이 말씀해주신 대머리 수리 저거는 이제 무트라고 하는 글자고 그 무트 왼쪽에 이렇게 풀 모양 글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뾰족 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네수트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무트 네수트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예요. 네수트. 왕의 엄마란 뜻이에요. 덴의 어머니입니다. 또 메르네이트가 사실상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가 된 인물. 다른 파라오들이랑 이름을 쓰는 형식이 달라요. 그냥 왕의 어머니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파라오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파라오라 통치를 했다. 섭정이구나. 사실상 이집트 전체를 통치한 여성으로서는 이제 거의 처음 등장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뭐 이제 공식적으로 파라오로 즉위한 건 아니지만 뭐 최초 여성 파라오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또 자료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와. 교차 검증이 다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후대의 카라고 하는 카. 카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제 원통의 인장인데 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저희가 덴까지 봤었죠. 네. 그리고 덴 다음에 뭐 아네지브, 뭐 세메르케트, 카 그 이후의 파라오들까지도 나타납니다. 근데 앞서서 보신 덴 원통의 인장이랑 이제 순서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헌 자료들이 이 일왕조 시대 때의 왕위 계승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차 검증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왕조 시대 같은 경우는 꽤 분명하게 왕위 계승 관계가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나르메르는 이렇게 그 거의 당대의 어떤 유물로도 존재가 확인이 되는 기록이 파라오다.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나르메르와 누구였죠? 메네스. 메네스는 도대체 그러면은 뭐 누구냐 도대체 네. 후대 기록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마네토라고 하는 이건 사실 기원전 3세기에 쓰여진 기록인데 이 이전 시대에는 일종의 신화적 시대예요. 그래서 막 여러 신적인 존재들이 이집트를 통치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티니스가 그 말씀드린 아비도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로도스가 맹이라고 부른 이 사람은 6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혹은 3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리고 해외 원정을 떠나기도 했고 초기에 이집트 파라오들도 해외 원정을 갔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고각적으로 증거가 나오니까요. 승리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하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허무한 죽음이죠. 그러게요. 근데 하마는 원래 이집트에서 무서운 동물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마에 의해서 죽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일강에서 자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일강에 하마들이 많이 있었고 하마 악어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집트에는 악어도 없고 하마도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댐이 있어 버려요. 첫 번째 파라오로서 메네스라는 이름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기록뿐만이 아니라 요 기원전 1300년경에 쓰여져 있는 세티 1세의 왕명표가 있어요.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쓰여져 있어요. 세티 1세 때까지 한 76명 정도가 76명. 이제 쭉 쓰여져 있는데 파라오의 이름이 그런데 가장 앞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메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메니. 메네스랑 연관이 있는 이름이죠. 첫 번째 파라오 이름이 메니라고 이 왕명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 그 람세스 2세 시대 때 쓰여진 토리노 왕명표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황색으로 상자 표시한 부분에 메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히에라틱이어서 좀 뭐 알아보시기 힘들겠지만 후대의 기록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메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나르메르라고 이름은 안 나와요. 사실 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 파라오, 요 호르 아하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여기도 세레크 보이시죠? 네. 이제 아래쪽에 왕궁 정면 문양 있고 위에 호르스 매 들어가고 이제 아래에 있는 글자가 이제 아하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게 이제 약간 전사, 그냥 아하라고 불러도 돼요. 위에 있는 호르스까지 포함해서 호르 아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형동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토기, 그래서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되게 조그마한 구슬인데 여기도 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써. 예, 요건 또 역시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요거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데이지트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유물인데 되게 작아요. 한 엄지 손톱만 해요. 아주 세밀하게 글자가 쓰여져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상하판인데 요것만 남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예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이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도면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서를 메네스와 나르메르와 호르 아하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납니다. 초록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호르 아하라는 이름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지붕을 갖고 있는 구조물 안에 두 여주인이 쓰여져 있어요. 코브라와 대머리 수리가 있죠. 두 맞았다. 여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와제트랑. 네크베트와 와제트가 쓰여져 있고 그 아래쪽에 어떤 글자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파라오 이름이 원래 몇 개라고 그랬었죠? 출생명, 주기명, 호루스 이름, 황금 호루스 이름, 했어요 그거. 두 여주인 이름. 저 세레크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후대가 되면 이제 호루스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쓰여요. 호루스의 이름. 예, 카루투시에 들어가는 두 이름이 출생명, 주기명이고 이제 저 세레크는 호루스 이름으로 보통 이제 쓰이게 되고 저 네크베트와 그 와제트가 이제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이 두 여주인 이름으로 쓰이는데 네부티라고 하거든요. 두 명의 여주인이라 그래서. 네부티. 근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여주인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맨이라는 글자예요. 맨. 오. 그러니까 이제 메네스, 매니 할 매니. 때의 그 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그 설명이 가능해져요. 첫 번째는 메네스라는 이름이 호르 아하의 두 여주인 이름이다. 그래서 호르 아하, 메네스가 동일인이다. 아, 그렇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르메르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 통일을 이제 완수한 사람은 호르 아하. 그래서 후대의 파라오들은 메네스라는 이름으로 호르 아하를 첫 번째 파라오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네. 나르메르는 요 통일되기 이전의 선조였었던 것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게 일왕조입니다. 일왕조.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이 완벽하게 형식화되진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 그냥 호루스 이름만 쓰거든요. 저 세레크에만. 근데 저 두 여주인 이름이 나타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저 두 여주인 이름이 쓰여져 있는 프레임이 무덤을 나타낸다. 저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호르 아하의 전왕, 선왕, 아버지의 이름이다. 무덤 속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학자들에 있겠- 따라서 설명이 좀 다른데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메네스는 나르메르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네스는 나르메르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호르 아하일 수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나르메르와 호르 아하다. 메네스는 후대의 기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후대 사람들이 통일을 이룩한 파라오를 기념을 할 때 이제 가져다가 쓴 일종의 별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메네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기 저럴 수 파라오를 부르던 어떤 별칭이다. 그래서 그 초기 파라오는 나르메르는 호르 아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왕조 시대에는 왕의 계승이 꽤 분명하게 확인된다 말씀드렸죠. 네.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원통의 인장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파라오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덤도 발견이 됐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의 무덤은 아비도스에 있어요. 아비도스 이제 아비도스. 상이집트 지역이고 신왕국 시대, 뭐 중왕국 시대 동안에도 이게 성지입니다. 성지. 오시리스 신의 숭배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비도스의 성지 순례를 가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 시대에 또 중요한 도시였고 네. 그래서 일왕조의 파라오들은 이 아비도스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첫 번째 파라오 중에 통일하고, 한 명인 네. 호르아하의 이제 그 무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거 이제 다음에 이제 지하의 구조이고 네. 아마 상부 구조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땅을 판 거죠. 그러니까 상부 구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지하에다가 뭐 공간을 만들어서 매장하고 부장품 묶고 나서 위에 위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마스타바. 마스타바를 쌓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다음 파라오인 이제 제르의 제르. 무덤이 있습니다. 제르의 무덤은 부속 무덤이 엄청 커요. 가운데 있는 구조가 원래 본 무덤이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방들이 부속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간인데 저 아까 네모나게 봤을 때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마스타바 근처 그 파세권 불렀던 귀족들 무덤인 줄 알았는데 근데 비슷한 형식일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형식일 아. 거예요. 왜냐하면 318개의
무덤이 있고요. 주변에 우와. 무덤 각각의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표식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사람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요 무덤들을 두고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이때 뭔가 순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오. 라고 이야기를 와. 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순장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 뭐 피라미드나 이제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에도 주변에 귀족들의 무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무덤 만들어 놓고 왕을 모시던 그 귀족들이 죽으면 너 여기 묻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일종의 분양을 했을 수도 있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라벨들이 나와요. 상하에도 새겨지고 나무에도 새겨지는데 이거 나무에 새겨진 것이고 가장 상단부 좌측에 있는 일단 것이 세레크. 세레크 보이죠? 저게 제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르를 향해서 뭔가 재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처럼 보이는 관 들고 가죠. 왼쪽에 두 번째. 저걸 보고서 뭔가 인신공양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파라오의 장례식 때 쓸 관을 그냥. 관을 들고 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신왕국 시대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 장례 행렬 장면에서도 그 망자의 관을 이동시키는 장면들은 꽤 많이 나타나거든요. 공들여서 만든 세레크예요. 제르의 다음 파라오인 제트의 세레크인데 지금 이제 파리 루브르에서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풀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틀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하는 문양이 들어가는데 앞서서 보신 이 세레크에서는 이제 요철 형태만 대충 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보여요. 진짜 건물을 정면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는데 저 건물들이 되게 중요한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궁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중요 시설들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요철 형태가 들어가는 벽체를 갖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기도 해요. 저런 구조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에 이제 이름이 쓰여져 있고 제트는 그냥 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호르스를 상징하는 매가 올라가죠. 제트의 이제 부인이 메르네이트입니다. 최초의 여성, 뭐 사실상의 파라오. 여성 파라오. 제트의 이제 부인이었고 제트가 죽고 나서 데니 왕이 오르는데 아마도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요. 네.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황상 갑자기 메르네이트가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메르네이트가 이제 덴데서 섭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덴이 성인이 되고 나서 덴이 단독 파라오로 통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은 요게 이제 메르네이트의 비석입니다. 여기는 동물이 없어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요 비석은 메르네이트의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네이트 여신에게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네이트 사랑을 여신은 전쟁의 여신 중에 한 명이고요. 후대에는 미라를 지켜주는 네 여신 중에 하나로 등장해요. 네. 이시스, 네프티스, 그다음에 세르케트, 네이트. 아무튼 되게 중요한 여신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요했었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초창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여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파라오가 아닌데 어떻게 최초의 여성 파라오라는 그거- 그걸 얻을 수 있는 이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메르네이트를 사실상의 파라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냐? 네. 메르네이트의 무덤이 파라오들의 무덤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독점적으로 파라오들만 사용하는 무덤 공간이거든요. 근데 메르네이트의 무덤이 있어요. 게다가 규모가 거의 제일 커요.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그러니까 세레크로 이름이 쓰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의 파라오로 이집트를 통치했을 것이다. 근데 메르네이트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요거 기억나시지 않아요? 마스타바. 요게 메르네이트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이제 비석 두 개 세워져 있죠. 네. 네. 저거 두 가지고 여신. 하나가 이제 아까 보신 비석 이런 거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를 다시 발굴했어요. 이게 메르네이트 무덤 지역인데 이제 메르네이트의 아들이 덴입니다. 덴. 아까 보셨던 그 뚝배기 깨고 있는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이 덴의 상하판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유물인데 일단 글자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내려치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 그 네메스 쓰고 있고 코브라도 달려 있어요. 우리가 후대 파라오 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도 다 나타나고 있고 이 파라오의 얼굴 오른쪽으로 덴의 세르크가 있죠. 가장 좌측편에는 뭐 잉카, 뭐 이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팔 밑에는 요 템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뭐 그들은 없다. 그들은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죠? 아마도 요거는 파라오가 적들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않은 것처럼 박멸했다. 아.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후대의 그 관용 어구들 중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글귀는 이제 다 죽여버렸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측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문법적으로 딱 맞지는 않은데 뭐 septepi iabet der라고 쓰여져 있어요. 최초로 동쪽을 공격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상하가 진출했다는 아니라. 뜻이네요. 예,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아베트가 이제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 맥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저 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동쪽 편에 있는 지역 중에서 두 곳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랑 시나이 반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쪽은 이미 오랫동안 이집트가 먹고 있었거든요. 예, 가서 진출해 있었어요. 딛고 있는 땅을 잘 봐주시면 이렇게 점점 찍어놨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산 같은 게 있고 모래가 있어요. 뭔가 뒤에 올라가 있죠. 네. 산이 좀 있는 경사가 좀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최초로 진출한 흔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유물이고요. 요 용도가 뭘까요? 한 가지 단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 뒷면에 단서가 있어요. 여기 슬리퍼가 그려져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슬리퍼에다가 다는 장식? 찰랑찰랑 거릴 수 있잖아요. 착착착착 거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할 때 신는 거겠죠.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카라고 하는 이제 파라오의 비석인데 카 아니었어요? 카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냥 카라고 하기도 그럽니다. 아비도스 우멜캅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카 무덤이에요. 1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카 다음 파라오부터는 2왕조로 구분을 하는데 아마 무엇인가 이 카 제위기 동안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1왕조 시대의 이 파라오들의 무덤에서 인위적으로 불지른 흔적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뭔가 좀 이 무덤이 약탈당한 흔적들이 요 시기에 나타나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1왕조 때보다 이 2왕조는 또 좀 불분명해요. 두 파라오 사이가 뭐 아버지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호테프세켐이 그다음에 네브라, 니네체르까지는 좀 확실해요. 왜냐면은 저 세 명의 파라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석상에 이렇게 어깨 부분에 쓰여져 있는데 세 명의 파라오 이름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중간에 웨네금, 뭐 세네드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른 파라오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몇몇 단편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페르입센이나 카세켐이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한 가지의 단서는 이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왕조 시대 첫 번째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호테프세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에서 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호테프세켐의 이름입니다. 호테프는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세켐 위 복수인데? 맞아요. 쌍수형. 근데 세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개의 힘을 만족시키다. 여기 세레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가로로 긴 글자 보이시죠? 그게 이제 호테프라고 하는 단어고 아래에 약간 두 개 가로로 쓰여져 있는 두 개의 글자 보이시죠? 그쵸, 저 와인잔 같은 거요? 예. 저게 하나가 세켐이라고 하는 글자고 두 개가 있어서 세켐 위. 호르스도 상하 이집트 왕관을 또 쓰고 있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이 호테프세켐이 시대 때 갈등 관계를 이 사람이 봉합을 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바로 전 왕이 카 시대고 그때 이제 뭔가 좀 혼란스러운 어떤 정황이 고각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뭔가 이 1왕조, 2왕조 사이에 혼란이 있었고 그거를 봉합하면서 2왕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테프세켐이의 이제 무덤은 사카라에 있어요. 아비도스를 떠나서 사카라에다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계단식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은 무덤 구역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호테프세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추정되는 곳. 예. 호테프 저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진짜. 지금 제가 저기 화살표 거기가 호테프세켐이 무덤 들어가는 그 입구. 입니다. 그러니까 우나스 피라미드의 동쪽 모서리 부분에. 근데 원래 이 지하에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들어가는 입구고 저게 다 입구로 공간이에요? 들어가면 그 내부에 저렇게 복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네요. 그리고 우나스 피라미드가 저기 있죠. 우나스 네. 피라미드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지죠. 그 위에 뭔가 상부 구조가 있었을 텐데 그 우나스 피라미드 사이에는 거의 한 5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쨌건 우나스 피라미드는 저 호테프세켐의 무덤이 원래 있던 데다가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나스가 어쩌면 호테프세켐이랑 자기 자신을 좀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를 발현하기 위해서 저 공간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대 파라오니까
예. 근데 원래 이집트 유적들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층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브라, 니네처럼까지 분명하고 조금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페르입센, 카세케미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말씀드렸는데 요 페르입센이나 카세케미가 좀 특이해요. 뒤에가 이제 약간 일종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